이 정치적 맥락이 중요한데 네. 지금 맥락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탄핵은 이제 기정사실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계속 우리 최욱 씨가 불안하다고 그래갖고 내가 지난 한 2달 동안 종종 나와서 맞아, 약을 넣고 이렇게 했는데 괜찮다고. 네. 그때뿐이더라고. 예, 자기들은 헌법재판 국힘까지 포함해가지고 국회의원들 하는 것까지 자기들은 헌법재판관들 압박해서 뭐 이렇게 심리 기간을 늘리고 그렇죠. 늘리는 것도 늘려서 기각된다고 해서 늘리려는 게 아니야. 네. 어쨌든 민심을 좀 수습하고 자기들이 조기 대선을 준비할 시간을 벌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다른 사건이 못 터져나가게 하기 위해서 여기서 막고 있는 거거든. 네. 여기서 막 통합을 얘기하는데 이거는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 그리고 통합 대상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지난 총선 과정에서 온갖 망발을 부리다가 스스로 나가거나 당원들이 탈락시키거나 이랬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당을 바꿔가거나. 저 사람들은 이제 다 잊어버렸어. 안중에도 없어. 시원하다. 통과시킨 법안들 다 무력화시키잖아요. 그렇죠. 개혁을 못하게 막는 거예요. 피부 찔러버리네. 이런 비평가 드물어 요새. 처음이에요? 뭘 드물어요? 이렇게 피부 찌른 경우가 처음이라고요.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네. 극단적 소수가 지금 모든 걸 가로막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지. 한덕수, 최상목의 그러니까 이제 그 영상을 제대로 건의를 하는 참모가 있었다면 그 책이 아니고 그 다음 책. 어떻게 극단적 소수가 다수를 지배하는가. 그 책을 했어야지. 그러면 지금 이 내란의 시대에 딱 맞는 그렇죠. 책일 수 있었겠군요. 그러니까 지금 국힘이라는 108석밖에 안 되는 이 의석을 가진 이 정당이 국회를 운영을 사실상 막 가로막아갖고 무력화시켰죠. 뭐 그다음에 그 대통령이 거부권을 막 수도 없이 하고 지금 최상목 씨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아니에요. 윤석열 권한대행이지. 윤석열이 앉아있는 거하고 똑같아. 정확하시다 진짜. 다 거부권 발동하고 여야 합의해요라 그러고. 맞아. 지금 여야 합의 안 해온다고 헌법재판관도 임명 안 하고 버티는 이 마당에. 맞아. 그 책 가지고 해서는 형님 이건 아니죠. 그 책은 안 돼요. 그러니까 또 긁혔다. 처방은 정확하게 해주셨는데 이거를 책을 읽어서 해결하시려고 한 게 아니라 브로맨스로 넘기려고 하다 보니 좀 아쉽네. 그 책 아니에요. 그 다음 책이에요. 책을 아니 요즘도 말씀하시는 거 보면은 좀 책을 한정적으로 읽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걱정해요. 나는 진짜 좋은 분인데 가까우신 분인데 너무 거기 숟가락 얹지 마세요 그냥. 그냥 좀 가만히 좀 계세요. 다 아시는 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네. 나 걱정된다고. 네. 김경수 전 지사 이야기를 잠깐 좀 해보고 싶은데 그 착한 2등이 되라 뭐 이런 조언을 또 해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김경수 전 지사 같은 경우에는 요즘 이제 통합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합니다. 통합이란 단어는 참 예쁜 단어죠. 근데 지금 이게 과연 그 통합이란 단어가 적절한 단어인지에 대해서도 좀 한번 좀 지적을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 이 통합이라는 단어를 좀 강조하다 보니까 실수하는 일이 있었어요. 문재인 정부 때는 어느 정도까지 통합을 했느냐 하면서 유승민 의원 같은 야당 인사들까지도 이 사람들 입각을 제한을 할 정도로 우리는 외연 확장하고 통합을 많이 하려고 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좀 사실이 아니어가지고 논의만 했지 실제 제안은 아니에요. 제안을 안 했거든요. 그랬더니 안철수 씨가 또 나도 제안 안 받았는데 왜 나한테는 사과 안 하냐 또 이런 거. 그래서 이게 뭐 또 사과까지 이어지고 막 그랬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통합. 그럼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야 돼요. 누구와의 통합? 도대체 누구를 마음에 두고 있는지, 어떤 세력을 염두에 두고 있는지. 근데 뭐 대화는 다 누구랑 하든 대화는 할 수 있는데 윤석열이 제거되었으므로 이재명도 제거돼야 민주주의가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하고 통합하라 그러면 그거는 안 되죠. 통합이 아니죠. 어떡하라는 얘기야 그거를.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든가 아니면 아예 얘기를 하지 말든가. 그 이야기가 인터뷰를 많이 하는데 김경수 지사가 구체적으로 뭘 하자는 게 없어요. 아니면 진짜 하고 싶은 말은 있는데 그거를 말하지 않는 거 아닐까요? 그건 모르죠 뭐. 아니야, 그 얘기보다는 실제로 본인이 움직이면서 뭔가 모습을 보여줘가지고 사람들이 김경수가 저래서 움직이는 거야 하면 나중에 나와서 한번 정리하는 말을 하면 이렇게까지 욕먹지는 않을 텐데 본인 나름대로는 지금 이 시간이 얼마 없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스텝을 밟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 계획이 있었던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지금 내일 모레 만나면 무슨 계획을 너 혼자 짰냐고 좀 물어보고 싶은데. 맞나요? 우리 친구니까 이제 또 만나기로 했는데. 왜 이렇게 말을 세게 해 근데. 천천히 하세요 살살. 매부쇼에서 만나시면 안 돼요? 좀 그렇죠 또. 뭐가 그래요? 이렇게 이거지. 그렇죠. 아주 친구니까 걱정돼서 하는 말이지. 걱정돼서요? 네. 그러니까 걔는 뭐 이렇게 딴 맘을 먹고 엉뚱한 짓 할 사람은 아니잖아요. 애초에 그렇죠. 걔가. 아주 그러니까 인격적으로 보면 김경수 씨는 대단히 좋은 사람이에요. 인격자예요. 내가 아는 김경수 씨는. 그럼요. 근데 이제 그 좋은 마음을 바탕으로 좋은 얘기를 하는 거야 지금. 깐에는. 통합이라는 단어 좋은 단어죠. 그럼 그 좋은 얘기를 하는 거고 선거를 앞두고 우리가 이렇게 세력을 쫙 합쳐가지고 이렇게 함께 가야 되는 게 좋고 그걸 누가 반대합니까? 근데 이제 그게 시민들이 보시기에는 계속 그동안에 김경수가 눈앞에 없었단 말이에요. 감옥살이하고 독일 갔다 오고 이러다가 안 보이던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말을 하기 시작했는데 언론은 또 그걸 최대한 키워야지 지들이 여기를 분란을 만드는데 유리하니까 유용하니까 그렇게 자꾸 하는데
김경수 입장에서는 나름의 플랜으로 또 그런 장이 필요하니까 이제 응하기는 하는데 이게 이용당하는 측면에 대해서 뭔가 자기가 실천으로 보여주는 부분이 부족하다 보니까 자꾸 이제 이게 생각이 괴리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거를 간극을 좁히고 싶어서 본인의 애타는 마음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려고 했는데 마음이 급하다 보니까 확인을 안 해보고 나한테만 물어봤어도 야 심상정 아니라 노회찬이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해줬을 텐데 내가 그거 보고서 아차 싶더라고. 아 이거 왜 또 급했구나. 그러니까 지금 그분들이 마음이 어떤지는 우리가 다 모르죠. 근데 이제 과거에 알던 그 모습들로 생각하면 김부겸, 김경수 이게 다 인격적으로도 굉장히 훌륭하고 선한 분들이에요. 근데 이제 이 상황을 이렇게 보면 왜 저렇게 될까에 대해서 내가 그 시민언론 민들레의 칼럼에 그 지난번 매불쇼 출연하던 그 며칠 전에 이미 썼거든. 거기도 다 검명을 해서 썼어요. 근데 그때는 진짜 누구도 어떤 언론도 보도 안 했어요. 근데 매불쇼가 센 게 여기 나와서 얘기를 했더니 엄청 시끄러워졌는데 제가 조금 바람 잡은 측면이 있었던 것 같아요. 디저트를 다 만들었어. 이 정치적 맥락이 중요한데 지금 맥락이 어떻게 돼 있냐면 탄핵은 이제 기정사실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계속 우리 최욱 씨가 불안하다고 그래갖고 내가 지난 한 2달 동안 종종 나와서 맞아, 약을 넣고 이렇게 했는데 괜찮다고. 그때뿐이더라고. 예, 울퉁불퉁하지만 계속 앞으로 가질 거다. 지금 울퉁불퉁하지만 여기까지 왔어요. 그래요? 그리고 이제 내일 모레 되면 이제 마지막 정의신문이 이제 헌재에서 있을 거고, 그다음에 증거조사, 증거 채택과 관련해서 한 번쯤 더 있을지 말지 잘 모르겠고, 그러고 나서 최후 변론 마지막 변론 하고 나면 그다음에 열흘이고 뭐 보름이고 있다가 선고라.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3월 초, 3월 늦어 아무리 늦어 3월 중순. 지금 봐서는 3월 초순이 될 가능성이 높죠 지금 상황이. 그리고 탄핵돼요. 왜 탄핵되냐 하면 이 탄핵 심판 과정에서 윤석열이 하는 행위와 윤석열이 했던 행위와 그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윤석열이 지금 취하고 있는 태도와 그다음에 바깥에서 윤석열 지지자들이 벌이고 있는 일들을 헌법재판관들이 매일매일 보고 있어요. 맞습니다. 이거는 자기들은 헌법재판 국힘까지 포함해가지고 국회의원들 하는 것까지 자기들은 헌법재판관들을 압박해서 뭐 이렇게 심리 기간을 늘리고 늘리는 것도 늘려서 기각된다고 해서 늘리려는 게 아니야. 어쨌든 민심을 좀 수습하고 자기들이 조기 대선을 준비할 시간을 벌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다른 사건이 못 터져나가게 하기 위해서 여기서 막고 있는 거거든. 근데 헌법재판관들 입장에서 빙의를 해서 생각을 해보면 끔찍한 거 저거 다시 풀어놓으면 아니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그 휘하의 부하들 참모들 군인들 지지자들 난동까지 다 봤는데 헌법재판관 집 앞에 와서 아침 저녁으로 떠들어대고 이 동네 집값 떨어져라 이러고 그게 그들 생각에는 헌법재판관들을 압박해서 뭐 한다고 생각하겠지만 헌법재판관들 입장에서 뭐 악몽이야 이게. 악몽이야 진짜. 다시 윤석열을 대통령실로 돌려보낸다는 건 상상할 수도 없는 거예요. 이게 8명이 됐든 9명이 됐든 이거는 만장일치로 탄핵 인용이 된다고 저는 봐요. 그러면 대선은 되게 그전에는 4월 30일 수요일도 가능하다고 봤는데 그게 좀 어려우면 5월 7일 그 연휴 때문에 그러면 5월 14일 이렇게 갈 수도 있죠. 어쨌든 5월 초에는 대선이 이루어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언론들이 어떻게 하고 있냐면 탄핵은 기정사실이고 자기들도 내놓고 지지하지 못한다. 계엄령까지는. 그러니까 이게 내란까지 자기들이 지지할 수는 없다. 그래서 이제 보도도 하고 뭐 단독 보도도 하고 비판도 하는데 다만 자기들이 민주당 편을 들지는 않겠다는 거예요. 그렇겠죠. 그래서 국힘하고 민주당에게 동등한 발언권을 주고 지금 민주당 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상황을 좀이라도 국힘에 유리하게 바꿔줘야 되겠다. 그런 것 때문에 내란을 옹호하는 듯한 행위까지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진짜 이 탄핵을 기각시키기 위해서 이걸 하는 게 아니고 민주당 쪽으로 확실한 우위가 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국힘을 편들다 보니까 국힘당 의원들이 하는 내란 옹호 행위를 중계방송을 하게 되고 국힘당 지지자들이 떠드는 뭐 어떤 뭐 전한길 씨나 이런 사람들이 하는 말 아무 내용도 없는 말인데 그거를 그냥 받아쓰기해서 옮기고 이런 행태들을 하는 거예요. 맥락이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맥락 안에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이게 좀 아주 특수한 상황이라고 내가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잖아요. 아주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시민들의 마음은 윤석열 지지자들을 제외한 그 25% 내외로 나는 보는데 여기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 대통령이 탄핵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정권 교체를 해서 이 뿌리를 뽑고 나라를 좀 똑바로 세워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압도적 다수예요. 이 조건에서 지금 우리가 이 상황이 가고 있는데 여기서 막 통합을 얘기하는데 이거는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 그리고 통합 대상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지난 총선 과정에서 온갖 망발을 부리다가 스스로 나가거나 당원들이 탈락시키거나 이랬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당을 바꿔가거나. 저 사람들은 이제 다 잊어버렸어. 안중에도 없어. 시원하다. 저 사람들 나가고 나니까 민주당 잘하네. 이렇게 돼 있는 판국에 누군지 말도 안 하면서 통합하자고 그러고. 이러니까 그 말을 하는 사람들은 이쪽 다수의 시민들에게 욕을 얻어먹는 거고 언론은 그걸 키워야 민주당 내에 분란이 있는 것처럼 보여서 너무 키워. 그 다가올 조기 대선에서 보수 쪽이 좀이라도 위세를 회복할 수 있지 않냐. 이래서 그거를 지금 풀무지를 하는 거거든. 뭐 요만한 불씨만 쫙 타오르면 막 바람을 넣고 땔감을 집어넣어서 마치 큰 산불이 난 것처럼 이렇게 키운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이게 총선 때
뭐 친명행제, 비명행사 그 소동 부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네. 근데 이 김경수 씨나 뭐 김부겸 씨나 이런 분들이 뗄감으로 쓰이면 안 되지. 거기 지금 뗄감으로 쓰이고 있는 거예요. 안 되죠 그러면. 근데 본인들은 그걸 뗄감으로 쓰이고 있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올바른 길을 찾아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논리적으로는 올바른 길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정치라는 것은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선택을 해야 되는 거지 선험적으로 논리적으로 판단해서 가지는 이 문제가 아니거든. 이게 내가 정치도 안 하는 놈이 밖에서 볼 때 그런데 안에 있는 분들은 이걸 못 느낄 수도 있어. 왜냐하면 자기 주변에는 그러면 안 돼요라고 말해주는 사람이 한 명도 없을 거거든. 나는 그렇게 봐요. 그 주변에 참모들이나 가까운 사람들 중에 그 죽는 길이야 망하는 길이야 글로 가지 마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공개적으로 그러지 마세요라고 말을 하니까 네. 화가 나는 거지. 진심을 몰라주는 것 같기도 하고. 뭔가 김경수 전 지사님은 윤석열 정부 시대에 보여준 게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오랫동안 거기 계셨다가 왔기 때문에 약간 정치인으로서의 거리감이 되게 크거든요. 근데 만약에 조국 전 대표님도 윤석열 정부에 뭐가 없이 바로 만약에 감옥에 가셨다면 그럴 수 있지만 엄청나게 많은 자산을 쌓고 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똑같이 감옥에 가셨지만 이 정치인으로서 와닿는 거리감이 너무 커요. 두 분이. 그래서 좀 보여주셔야 될 것 같아요. 김경수 전 지사님. 그러니까 막 반박하려고 하지 말고 제 말이 틀릴 수도 있어요. 네. 제 말이 옳지 않을 수도 있는데 아 저렇게 보는 시각도 있구나. 저것이 혹시 맞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한 번쯤 해보시라는 거지. 그러면은 김동연 지사 반응도 잠깐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유시민 작가님이 배은망덕하다라고 아주 강한 평가를 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김동연 지사가 제가 선거에서 졌으면 배은망덕이었을지 모르지만 선거에서 내가 이기지 않았냐. 그러니까 난 보답한 거지. 그게 좀 경기도지사 선거 얘기한 게 아닌데 왜 그래? 야, 요거 이분 이제 경기도지사 선거. 그러니까. 그 귀여운 반응이죠. 아, 요거 좀 귀엽습니까? 예, 좀 짜지긴 한데. 그러니까 그거 잘 보셔야 돼. 그러니까 제가 경기도 선거에서 왜 떨어졌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유시민이 경기도지사에 왜 떨어졌는지. 언제 나간 거야? 왜냐하면 지금 그 길을 가고 있거든. 야, 이거는 귀에 들어오겠다. 이제 제가 왜 졌냐 하면 네. 그때 이제 한 4.4% 정도 졌는데 김문수하고 해가지고. 네, 졌는데 얘기 왜 김문수한테 졌다고요? 그 얘기 왜 합니까? 다시 시작하세요. 김문수 씨한테 졌 그런 사람들한테 졌. 부끄러운 줄 아세요. 김문수 씨한테 왜 졌냐 하면 제가 그때 이제 고양시에 살고 있었는데 네. 고양시에서 국회의원도 하고 고양시에서 지지난 대선 때 경선 후보로 나왔던 최성이라고 있죠. 예. 최성. 네. 아주 이상한 행동을 한 사람이에요. 지금 더 이상해졌고. 최성 고양시장에 또 많이 고양시장에서. 네. 그 최성 후보가 고양시장 선거에서 9만 표, 거의 10만 표 가까이 이겼어요. 제가 몇 표 이겼게요? 고양시에서 2만 표 이겼어요. 네. 무슨 소리냐 하면 오. 시골 지역에서 왕창 깨지고 도시 지역에서 왕창 이겨야 되는데 이제 부천, 뭐 고양 뭐 이런 데에서 많이 못 이기는 거야. 네. 이기긴 이기는데. 작가님이? 예. 오. 그때가 제가 이제 국민참여당 후보로서 단일화 경선에서 진표 형님한테 1% 차이로 이겨가지고 후보가 됐잖아요. 네. 근데 제가 민주당이 아닌 다른 당을 오래 하면서 민주당하고 많이 다퉜잖아. 네. 그 과정에서 민주당의 어떤 열성 지지자들 마음 상하게 하는 말과 행동을 많이 했거든. 그러니까 이제 많은 민주당원이나 지지자들 중에는 그래도 찍어줘야지 단일 후보인데 네. 라고 해서 찍어준 분들이 있는가 하면 네. 시장은 최성을 고양시에서 찍어주고 도지사 종이는 백지를 던져버리거나 와. 이런 사람들이 많았던 거예요. 진짜 미웠나 보다.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그게 그때 내가 그냥 와. 그러면 이 지방선거 끝나면 민주당하고 통합하겠습니다. 이랬으면 됐을 거야. 이게 그 교훈은 뭐냐 하면 유권자들을 특히 지지 기반이 되는 유권자층에게 마상을 입히는 말과 행동을 할 경우에 반드시 효과가 따른다. 그것이 꼭 잘못된 일이라고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나 나름대로 정당 개혁이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민주당의 부족한 점을 공격하고 내가 왜 민주당을 안 하는지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했고 나는 틀린 얘기를 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때만 해도 민주당이 당권 선거에 막 돈봉투가 돌아다니고 이런 당이었다고요. 네. 그리고 당원 조건도 없고 대의원 선거로 해서 네. 선거구에 50명씩 대의원 국회의원이 선정하고 다음 위원장 다니고 그때 지구당 위원장이 임명해가지고 그러니까 당 총재가 지구당 위원장을 임명하고 지구당 위원장이 대의원을 임명하고 다시 그 지구당 위원장이 대의원을 끌고 와서 당 총재를 뽑고 이런 식의 폐쇄적인 봉건적 정당이었단 말이에요. 네. 이제 그 점을 계속 이제 비판했고 열린우리당 때 그거를 지금 민주당처럼 만드는 제도를 했다가 네. 다시 돌아가 버렸어요. 대통합 민주신당으로 한다고 해가지고 다시 대의원 제도로 가버렸어. 그래서 나는 그 당은 안 하겠다고 해서 안 당을 한 거고 이제 그 과정에서 많은 갈등이 있었죠. 네. 근데 그게 마음의 상처를 입힌 경우가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낙선한 것이 내 책임이라고 봐요. 꼭 이기고 싶었으면 민주당하고 당 통합 선언이라도 하고 선거를 했으면 이길 가능성이 있었는데 그것도 안 하고 그냥 우리 경쟁에서 이겼으니까 내가 단일 후보야 나 찍어줘 이러고 다녔으니 찍어주고 싶겠냐고. 그래서 낙선한 거거든요. 그래서 김동연 씨는 그렇게 안 해서 당선이 됐어요.
자기가 뭐 전략 전술에 능해서 된 게 아니고 대선에 0.7% 지고 난 유권자들 경기도 유권자들이 너무 분하고 지사마저 다 저쪽 당에 넘어가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서 김동연 잘 알지도 못하지만 뭐 경제관료 오래 했고 뭐 행정도 좀 한다고 그러니까 막 밀어줘서 겨우 이긴 거예요. 네. 근데 지금 김동연 씨가 하는 거는 다음에 경기도지사 뭐 대통령 경선 나가서 떨어질 거는 그냥 불문 가지고 떨어지고 나서 경기도지사 경선에 다시 나오면 져요. 경선에서. 네, 왜냐하면 이 사람이 도지사가 되고 나서 내가 배은망덕하다고 한 이유를 말해줄게요. 무슨 도정자문위원회부터 시작해서 산하기관에 인사할 때 전부 반명. 옛날 도지사 선거할 때 이재명을 정말 치열하게 물어뜯었던 모함하고 물어뜯었던 그런 정치인들을 끌어모아서 자기 캠프를 구성을 했습니다. 왜요? 모르죠 그거요. 그럼 그쪽 세력을 모아가지고 자기가 대표가 되겠다는 생각을 한 거지. 그럼 그 다음을 염두에 둔 그렇죠. 포석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당연히 다음을 염두에 그러니까 그 얼마나 정치를 보는 눈이 없으면. 와. 근데 자기가 함께 손잡고 지방선거를 치렀던 그 정치인에 대한 신의가 얼마나 없는가. 노무현 정신 뭐 계승한다 그런 얘기들 막 하는데 노무현 대통령은 정책 이전에 항상 하시던 말씀이 사람이 대우를 받으려면 의리가 있어야 된다고 신의가 있어야 된다고 늘 말씀하시던 분이세요. 이 말씀 때문에 다시 못할 것 같은데 이런 사실을 알게 돼가지고. 그러니까 김동연 지사 같은 분이 참 기사로. 그러니까 기사로 보면 기사만 놓고 보면은 친명의 반대말이 친문이고 친노인 것처럼 지금 써대고 있어요. 그렇지. 그러니까 자기는 친문 친노를 모으면 친명에 대항하는 자기가 가장 큰 세력이 된다라는 착각을 한 거죠. 힘을 합쳐서 세력을 더 키울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쪽에 큰 세력이 있다고 자기 혼자 착각을 한 거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손을 잡으면 나한테 이만큼의 대군이 몰려올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죠. 실제 그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대선 패배하고 이재명 대표를 도왔던 조직이 그대로 가서 도와줬어요. 그럼요. 그래서 우린 다 알지. 당선이 된 그렇지, 거예요. 당연히. 근데 당선되고 나서 이제 그분들이 다 이렇게 좀 배제가 됐어요. 지금 아까 배제된 정도가 아니라 네. 정말 비열한 방법으로 이재명 도지사 후보를 물고 뜯었던 사람들을 거의 다 데려다 썼잖아요. 그러니까 뭐. 근데 그때 그거는 되게 딜을 잘 하셨지. 그 이름도 없는 정당의 대표였잖아. 김동연 네. 지사가 당시에 대표였단 말이에요. 네. 난 그래도 이름도 있고 의원도 3명이나 있는 정당의 대표였는데 흥정을 못 해가지고 백수인데. 맞아. 정치 흥정을 잘해야 돼. 지난 대선 때 네. 일찌감치 합당해가지고 백수가 됐어. 그런 또 사연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선거에 이제 안 될 거예요. 그렇죠. 왜 안 되는지에 대해서 내가 낙선한 것과 동일한 이유로 안 될 거라고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설명을 하니까 뭐 기분 나쁘게 듣지는 않겠네요. 예, 본인을 빗대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니까. 이미 늦었어요. 늦었습니다. 나쁘시네요 그래도. 늦었대. 이거 어떻게 해. 정치는 타이밍의 예술인데 이미 너무 긴 시간을 잘못된 길을 갔어요. 아니 근데 저는 이제 걱정되는 건 또 뭐냐면요. 이 조기 대선은 이제 치러지는데 그때 지금 이런 분들이 힘을 빼지는 않겠죠? 설마? 힘을 뺀다 한들 치도를 한다 한들 크게 영향을 못 미칠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습니까? 이 상황에서 보태도 조금 보태는 거고. 그러니까 네. 왜도 차이가 빼는 없어요 거지. 사실은. 굳이 얘기하는 거는 언론이 계속 땔감으로써 그러겠죠. 당내 맞아요. 분란을 조장하는 그러겠죠. 그 메커니즘에 지금 뭐 고의적이든 몰라서 그러든 거기 쓰이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다. 네. 그러니까 그거잖아요. 얘들이 그러니까 단계적으로 노리는 거는 일단 민주당이 시끄러워지는 걸 원하고 네. 그다음에 그렇다고 해서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지지나 이런 게 흔들릴 거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아. 근데 이렇게 막 분란이 있는 것처럼 만들어 놓으면 상대적인 정치 저관여층이 볼 때 그렇죠. 이게 이제 환멸을 느끼게 만들려는 그걸로 가는 거죠. 네, 그렇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이렇게 너무 화가 나시더라도 뚜껑을 닫아가면서 하십시오라고 하는 게 민주당이잖아요. 민주당 혐오를 조장하기 위해서 네, 이 작업을 하는 수단으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저는 그런 거를 김을 빼는 차원에서 이런 얘기를 다뤄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인데 그렇지. 그런 차원에서 다뤄도 또 이용해. 이거를 네. 또 막 이용하고 악용해 버리니까. 그러니까 괜찮아요. 이재명 대표가 다 만나주잖아요 지금. 후보는 후보가 될 사람은 을 중에 을 수프 을이기 때문에 다 만나서 공손히 듣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거는 이재명 대표의 선택이고 네. 나처럼 밖에서 뭐 가끔씩 비평하는 놈이 뭐라고 떠드는 거는 이것대로 그냥 가는 거지. 왜 내가 무슨 민주당 당원이기를 해. 내가 정치하는 사람이기를 해. 국회의원이기를 해요. 네. 나보고 뭐 했냐고 묻지 마. 나는 그냥 내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냥. 아니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역할과 유시민 작가의 역할이 다른 거예요. 물론 목표는 같아요. 저는 두 사람의 목표도 안 같아. 뭔 목표가 같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정권 교체라고 한 큰 가치에서 목표. 그러니까 박구영 교수가 어제 얘기했잖아. 잠시 우리가 되는 거라고요. 그렇지. 투쟁하면서 잠시 우리가 되는 거라고요. 그렇죠. 뭐에 대해서? 내란 세력에 대해서 투쟁하면서 잠시 우리가 되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어떻게 될지 몰라. 그다음 어떻게 될지 왜냐면 우리는 모르지. 각자 자기의 인생을 사는 거예요. 맞습니다. 너무 저랑 생각이 비슷하신데요. 저는 지금 당장 빨리 이 내란 세력이 근데 너무 분명히 수면 위로 다 올라와서 그렇죠. 어디가 썩었는지는 보이는 거. 요거 하나는 좀 순기능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더욱 막 이 욕심이 생기는 저것들을 정말 압도적으로 이겨가지고. 그렇지. 다시는 저런 소리 저런 짓 못하게 해야 그렇지. 되는데 그러고 싶은데 네. 그거의 방법에 대해서는 아직 생각이 정리가 안 되고 아. 각자 생각들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네.